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단일화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변수는 단일화죠. 예, 단일화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단일화를 하는 게 이제 상식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마이너스 단일화하다. 예, 뭐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김문수의 상태를 놓고 보면은 뭐 대통령은커녕 동네 복덕방 반장님도 하기 힘든, 예, 친목회 회장도 하기 힘든 정신 상태가 아닌가. 또 그런 상황을,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지켜봤기 때문에 뭐 김문수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 뭐 이런 게 의심이 가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지만은 어쨌건 뭐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예, 그냥 뭐 돌을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후보 매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안철수, 예, 이준석 공동정부 국정 책임 요직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에 거의 뭐 선봉장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일화는 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정신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연합정부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연합정부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 구상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총리 얘기하는 겁니다. 총리 한 자리 줘라, 이런 거죠. 이준석 총리 진짜 볼만하겠네요. 김문수 대통령, 이준석 총리는, 와, 이건 윤석열 김건희 조보다, 예,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예, 이런 조합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대통령, 이준석 총리, 이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예. 아니, 둘 중에 한 명만 지금 국정을 책임진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걱정이 되는 판인데, 김문수와 이준석이 나란히 투톱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저는 마이너스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팽당해가지고 그게 억울해서 이랬던 것 같아. 예, 윤석열이 한 자리 해준다고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쌩까 버렸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금배지 공천받아가지고 금배지 하나 달았는데, 애초에는 아마 총리 정도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검찰에 윤석열은 캐비넷이 있으니까 안철수를 그냥 눌러 앉힌 거죠. 예. 그 원한이 맺혀서, 한이 맺혀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예, 집권연합이 통치연합으로 발전해야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을 안철수가 했습니다. 자, 김용태, 예, 비대위원장도, 예, 이준석의 공동정부, 예, 지분 챙겨주고 100% 개방형 국민경선 단일화를 제안을 했어요. 이거 정도면은 제가 볼 때도 이준석이 혹할만해요. 혹할만하다. 공동정부는 그렇다 쳐도, 예, 공동정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준석이가 봐도 김문수가 대통령 될 거라고 보이지가 않거든 지금. 예? 그래서 안철수는 뭐 공동정부 구성하고 한 자리 주고 이러면 이준석이 받아 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관심이 갈 수 있어요. 100%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가자. 이 얘기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국민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예,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뭐 중도층만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 개혁신당 지지층, 그 다음에 중도층,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 100% 국민의힘이 이기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하고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하나만 한 거죠. 절대 안 하지, 이준석이. 그런데 개방형 국민 경선,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론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선택 가능성이 있어.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문수가 아니라 뭐 이준석을 지지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이 대선 후보가 돼야 국민의힘이 박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저는 이준석이 대선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선택해버리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아예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단일화 안 하면 지니까 얘네들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거라도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100% 받습니다. 이건 제가 이준석이라도 한번 도박을 걸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상식이에요. 안 하는 게. 지금은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상식인데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지 않고 10% 정도의 지지율만 얻는다면 지금 한 뭐 7, 8% 정도는 나오니까 10% 정도의 지지만 얻으면은 대선 이후에 보수 세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하면은 다른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국민의힘이 망가져가지고 본인이 향후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체급 차이가 큰데 이건 단일화 해봐야 김문수한테 사실 몰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굳이 해가지고 후보 출마를 안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애들이 당권을 준다고? 당대표 했다가 쫓겨난 게 엊그젠데 뭐 바보입니까? 당권 준다고 그 말 믿고 들어가게? 그리고 공동정부 그거는 완전히 그 공수표죠. 부도수표예요. 공동정부는. 총리 아니 집권을 해야 총리를 하지. 단일화 한다고 해서 이재명을 꺾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단일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정치 상식으로 보면은 지금 단일화를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준석은 정치 상식으로 보면은 단일화를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100% 국민 경선으로 가게 되면은 복만삼님 문순대야 지금 서울 지하 공동 수백 개 있다더라. 거기서 준석이랑 공동정부 차려라. 응원한다. 좀 실패했어요. 쓰시고 나서도 후회가 좀 됐죠. 복만사님. 상당한 실패라고 봅니다. 이번 개그는. 분발하세요. 근데 100% 국민 경선으로 갈 경우에는 자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된다라면은 단일화를 안 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이득이 있지. 그래서 이준석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린 게 이준석이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후보 단일화를 받을 것이다. 그 후보 단일화를 받는 그죠? 필요 조건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100% 개방형 국민 경선.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오늘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여론조사 돌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과연 자기를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를. 이거 뭐 하루 이틀이면 돼요. 오늘 내 캠프에서 주말에 이거 한번 돌려보면 됩니다. 돌리면은 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단일화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막장까지 간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당을 이거 완전 도박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는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나쁠 거 없다고 봐요. 단일화 안 되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은 단일화가 이준석으로 된다라면 그거는 단일화 안 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이의제입니다. 이준석으로 지금은
국민의힘을 박살내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준석이 재수 없고 싸가지 없고, 예? 저런 저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다 있나. 이준석이 더 꼴보기 싫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정치적 목표를 정확하게, 정치적 관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표적을 우리가 0점을 잘 잡아야 돼요, 정치를 할 때. 지금은 국민의힘부터 작사를 내야 된다. 국민의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대선을 계기로 해서 해체시켜야 된다. 극우 세력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괴멸을 시켜야 된다. 이 목표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만약에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면 이것도 나쁠 건 없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이재명 후보가 99% 단일화할 것 같은데 이준석을 이제 긁어놨잖아요. 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김민석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99% 단일화 할 거다.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한다고 못을 박지 않았다. 선언하면 될 걸 왜 안 하겠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준석을 살살 긁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살살 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민석 수석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는 전술적 패배를 하는 겁니다. 전략적 승리를 위해서 전술적 패배를 한다. 그건 뭐냐? 이재명과 김민석이 틀렸다, 이번엔.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준석의 자존심을 긁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야, 너 할 거지, 임마? 에이구, 안 하긴 너 안 한다는 말을 안 하네. 준석이. 네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이 잔대가리 굴리고. 너 안 할 거잖아, 임마. 그래서 약을 올려가지고 안 하게 만드는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준석 전담반으로 영입을 한 허은하 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28일 단일화 예상, 몸값 올리기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전일 기자회견을 보면 단일화를 부인은 했는데 절대 안 한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가 여러 차례 본인의 말을 뒤집고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약 올리는 워딩이죠. 또 허은하가 약 올리면 더 약이 올라요, 준석이는. 그래서 우리 허은하 전 의원은 이제 이준석 전담반인 거죠. 약을 살살 똥구녕을 살살 긁어주는 겁니다. 야, 준석이 너는 여러 차례, 너는 거짓말이 임마 직업인 놈 아니야.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잖아.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요런 말 좋습니다. 요런 워딩 좋아요. 내가 다 겪어봤는데 말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요런 워딩 좋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단일화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답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조금 들통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허 전 대표 과거에 있었던 일, 이게 또 흑역사죠. 이준석의 이낙연과의 합당, 요걸 또 언급을 했어요. 합당을 한다고 발표한 그 아침까지만 해도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친윤계로부터 차기 당권을 대가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기선제압 중 하나이고 그냥 몸값 키우기다. 이준석 후보 스타일을 아는데 하기 싫으면 무반응이고 무시한다.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판을 짠 거죠. 그죠? 이재명 후보, 김민석 수석, 또 이제 이준석 전담반, 허은하 전 의원까지 이준석이 똥구멍을 살살살살살 약을 살살살살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건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동훈 큰일 났어요. 아까 동훈이 얘기를 오늘 안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마지막에 좀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거침없는 한동훈, 윤석열의 대선 앞두고 뭔 짓인가 그냥 민주당으로 가라. 그죠? 뚜껑 열렸어요. 우리 왕뚜껑이. 지금 큰일 났거든. 이준석이랑 이게 단일화를 할 판이 되면은 한동훈은 이제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동훈이는 혼자서 다른 사람들 다 대선하는데 한동훈이만 혼자서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당대표는 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준석이한테 친윤 쪽에서 당권을 주고 준석이하고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지금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진짜 큰 용기 냈어요. 우리 동훈이가 상남자라는 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뭔 짓거리인가? 정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 와, 씨. 오, 동훈이 다시 봤어. 상남자야, 상남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망상에서 비롯된 계엄의 바다 제대로 건너야 된다.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 한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독수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래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저는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윤석열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그리고 자통당 세력 등 극우 유튜버 세력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거면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윤석열과 절연을 해달라.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김 후보가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다. 우리가 진짜 보수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진짜 보수 정치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완전히 뚜껑 열린 거죠 지금. 막 들이받고 있어요. 눈깔 뒤집혔지 지금. 예? 이제 당대표는 이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준석이가 싹 들어와가지고 스케이트 날을 싹 들이밀고 결승선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잖아. 국민의힘을 거저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뭐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동훈이는.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 그 왜 나와가지고 무슨 선거운동한다고 주접 떨고 다니냐고. 혼자서 그냥 들떠가지고 또 설레발 치다가 예? 결국 뒤통수만 맞고 예? 안 그래도 뒤쪽에도 머리가 없더만.